안녕하세요 여러분, 셀프빙 TV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이어 에크하르트 톨레의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제6장 몸 안에 뿌리 내리기 편에 대한 요약과 해설입니다. 5장에서 주로 현존에 대해 다뤘었죠. 혹시 그런 순간을 느껴보셨나요? 잘 모르시겠죠? 그럼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잠시 몇 분 정도 앉아서 혹은 누우셔서 그날의 일상을 머릿속에서 태엽을 감듯이 돌려봅니다. 그리고 머리에 떠오르는 사건들 중에 나의 생각과 감정이 어떠했는지 살펴보세요. 간단하게 내가 직관적으로 해야 할 일을 했던 때와 나의 의도가 개입했던 때로 구분이 되실 겁니다. 직관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마땅히 내가 할 일을 하는 거고요. 나의 의도가 개입한 때는 내가 어떤 결과를 예상하고 뭔가를 끌어내기 위해서 나의 의도가 개입해서 뭔가를 시도한 겁니다. 보통 현존의 순간은요, 내가 직관적으로 내 일을 할 때 혹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뭔가를 했던 때라고, 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내가 무슨 생각과 감정이 개입되었나도 한번 돌이켜 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런 현존이라는 것에 대해 이번 장에서는 몸으로 어떻게 접근하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몸을 소유하시나요? 아니면 몸으로 살아가시나요? 몸을 소유한다는 의미는 보통 내가 나의 외면적인 몸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또 아름답게 꾸미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거죠. 몸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이 몸을 빌어서 잠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느낌입니다. 마치 소유냐 존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비슷하죠. 우리는 보통 몸이 내 것이라고, 다른 것은 다 내 것이 아니어도 내 몸만은 내 것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오로지 내 몸이 내 것이라는 생각에서 많은 두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그럼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냐 하는 반문도 일어나시죠. 물론 몸은 나에게 속해 있어요. 다만 그것이 나의 유일한 소유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몸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한다는 말은 맞는 말이죠. 하지만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믿으면 엄청난 애착과 집착이 생깁니다. 불교적으로 따지면은 탐심이 생기는 거죠.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욕심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싫어함도 생기겠죠.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 이런 집착을 이용한 영리사업이 너무 많아요. 예쁜 얼굴, 좋은 몸매, 울퉁불퉁한 근육을 위해 뭘 먹고 뭘 사야 된다도 있고, 이런 걸 먹어야 몸에 좋다, 이런 건 안 좋다, 이렇게 해서 두려움을 조장하죠. 예전에 비해 건강보조식품과 약값이 생활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냥 내가 내 몸을 위해 뭔가를 한다는 것이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바탕이 두려움인지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건지인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뭔가를 사서 드실 때는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모든 식품과 약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유익한 점과 부작용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요. 그러면 아마 충동적으로 광고에 속아서 필요없는 보조식품이나 약을 구매하는 비율이 좀 줄어들 겁니다. 사실 저도 그런 편이었어요. 많이도 사서 먹었더랬죠. 그냥 하는 말이 좀 길어졌네요. 요점은 나의 소유물로 몸을 봤을 때 애착이나 집착이 일어나고 그 집착은 자만이나 비난을 일으키고요. 몸의 변화에 대해 좋고 싫음의 감정이 일어나면서 결국 상당한 두려움을 안고 몸에 내가 소유당하는 상태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몸이 하나의 조건이 돼버리는 거죠. 톨레가 이야기하는 몸은 이런 외향적 몸이라기보다는 내면의 몸을 말합니다. 생김의 몸이 아닌 하나의 생명으로 에너지로 작동하는 몸을 의미합니다. 외형의 모습으로 몸을 봤을 때 우리는 모두 다르고 분리되어 있죠. 하지만 하나의 생명이나 에너지의 차원에서 보면 모두 동등한 생명을 갖고 있고요. 그 안에서 모두가 하나이며 동일합니다. 모두 연결되어 있고요. 이렇게 나의 내면의 몸으로 하나의 생명으로 나를 바라보면 나와 다른 사람을 똑같이 보게 되니까 분리감이 없겠죠. 예를 들면 우리 몸에 수조 개의 세포가 있어요. 그런데 세포들이 서로 비교하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병이 들겠죠. 각 세포들은 각각의 일을 하잖아요. 그때 우리 몸이 건강합니다. 그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의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면에서 우리 육체는 분리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우주를 구성하는 각각의 색을 띠고 있는 각 세포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우리는 무한한 테피스트리를 이루는 각각의 형형색색의 실과 같아요. 그 테피스트리를 우주라고 본다면 각각의 실은 우리 개개인 자신입니다. 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하나의 우주의 일부이고 우리 자신이 그 우주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을 움직이고 있는 수조 개의 세포를 사랑스럽게 보듯이 내 몸을 관찰하는 것이 내면의 몸에 뿌리 내린다는 의미예요. 많은 영적 스승이라는 분들은 모두 같은 말을 합니다. 표현되는 언어는 다를지라도 모두 외부보다는 내면으로, 결과보다는 과정이나 태도로, 생각은 조작되니 거리를 두라고 합니다. 이런 깨어남의 방법으로 명상이나 여러 가지 운동법이 있잖아요. 톨레는 실천적인 방법으로 바디 스캔과 유사하게 자신의 몸의 감각에 의식을 집중해 보라고 합니다. 적어도 내 몸에 나의 의식을 집중하게 되면 생각은 잠시 멈추거든요. 그 상태의 의식적 평온을 느껴보고 그것을 일상에서도 활용하라는 겁니다. 뭔가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때 내 몸을 안에서부터 느껴보고 깊은 호흡을 해보면 그 감정이 보통은 좀 가라앉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내 몸에 대한 의식적 접근은 신체적으로 노화를 지연시키고 면역 체계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생각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감정도 그럴 것이니 좀 더 편안해지고 몸에도 물리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보통 명상을 통한 자가치유 효과는 이런 방식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덧붙이자면요,
치매에 걸리면 물리적인 다른 질병은 낫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의식적으로 나의 질병에 에너지를, 두려움이나 걱정이라는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으면 그 질병이 사라진다고 하죠. 그렇다고 치매에 걸릴 필요는 없겠죠. 저는 늘 죽기 전에 죽으라는 말의 의미를 나만의 방식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외부적 몸에 대한 의식을 내면으로 돌리는 것도 같은 말이 아닌가 해요. 오늘은 이렇게 몸 안에 뿌리 내리기에 대한 요약과 저의 주관적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늘 평온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